새해가 벌써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6일이 되어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음, 제가 이상하게 괜찮다고 이거 뭐 녹음만 좀 하려고 그러면 목이 약간 잠길 때가 있어갖고 아마 이런 뭐 아나운서 같은 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가 봐요, 원래가. 하여간 오늘 어제 오랜만에 복귀했고 오늘도 뭐 좀 재밌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자동차 소리 들리십니까? 네, 제가 진료실에 있는데요. 일요일 날에도 보통 여기다 일하거든요. 일요일 날도 일하는데 좀 창문 닫을게요. 약간 닫고 제가 항상 창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답답해갖고.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폴포트라고. 여기 몸 제목이 이게 발런티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이게 보자. 예. 자, 네. 네, 여기 보면은 베트남에서 이제 그 기사 내용이 우리나라는 발런테리 트룹스 하면은 뭐냐면 의용군이라는 거죠. 의용군. 국가 정규군이 아니라 베트남의 의용군들, 자기 자원병 또는 의용군들이 원래 전통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전통 있는 얘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베트남의 어떤 문화의 어떤 한국과는 좀 다른 점, 비슷한 점도 많지만은 약간 다른 점, 특이한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분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분들이 저기 종군 기자들이에요. 종군 기자들인데 캄보디아 프놈펜에 간 베트남의 종군 기자들입니다. 여기는 뭐 베트남 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베트남 뭐 공산당 기관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가서 하는데 보시면은 뭐 좀 체육도 왜소해 보이고 그죠? 이게 1979년도니까 한참 전이죠.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 약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이분들 벌써 다 돌아가셨거나 아마 80 다 된 사람들일 거예요. 7, 80. 네. 이 정도면 다 여기서 잘생긴 얼굴들입니다. 이거. 네, 아주 똑똑하고 영특하게 생겼네요, 다들. 이게 캄보디아 프놈펜 갔었던 일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미스터 후엉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미스터 후엉이라고 항상 여기는 베트남이 맨 마지막 이거를 따라서 읽거든요. 짠 마이 후엉인데 이제 후엉으로 하죠. 미스터 후엉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 친구네. 이 친구. 이 친구가 쓴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한테 이 친구 여기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같아요. 이 친구가 쓴 기사인 것 같아서 여기 계십니다. 볼까요? 네. 벌써 40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이 이제 종군 기자들이 어디 갔냐 하면은 말이죠. 캄보디아인가요? 캄보디아. 여러분, 캄보디아의 베트남과는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역사적으로. 서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왼수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그죠? 우리 한국인이 알기에는 대강 이때 기억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1979년도 그 당시에 이제 폴포트 잔악한 수백만 명인가요? 수천만 명인가요? 기억도 안 나네. 인구의 뭐 한 절반 정도인가 3분의 1 정도를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때 베트남이 쳐들어간 걸로 우리는 기억하죠. 대강 잘 모르니까 우리는 베트남이 쳐들어가서 캄보디아를 이제 점령하고
그 이제 그 폴포트 군들, 학살군들을 몰아낸 걸까지만 우린 기억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역사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또 관심이 있다 해도 잘 알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최근대인데 몇 년 안 된 일입니다. 그때의 역사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베트남인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면은 40년 전에 벌써 킬링필드 이 사람들 얘기가 그겁니다. 갔더니 어떠냐, 헬이었다, 헬. 사실 베트남도 만만치 않거든요. 베트남도 만만치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 갔더니 더 놀란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죽은 도시다. 이건 엄청 다 죽였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베트남은 희한하게 정규군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조선시대도 보면은 이 정규군보다도 의용군, 의병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베트남도. 그래서 또는 정규군이 침략하기가 애매하면은 정규군을 해외로 보내기가 좀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외교적으로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는 자발적인 발런티어들, 그냥 자원병들을 형식으로 보내는 것이죠. 사실은 정규군일 수도 있으나 어쨌든 간에 베트남은 그런 식으로 활용합니다. 이제 예비군도 그렇고, 네, 그런 역사가 많아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이 기자가 미스터 펑이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죽은 도시다. 다 죽었다. 그냥 뼈다귀밖에 없다. 뼈다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Unfinished B.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냥 그 다녀보면은 아무도 없는 도시에 다 죽었는데 뼈다귀만 있는데 그 집집에 곳곳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집안에 그대로. 왜냐하면은 밥 먹다가 다 끌려간 거니 온 가족이. 밥 먹다가 온 가족이 다 끌려간 거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공산당이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산당이 오면은 또는 공산당이나 독재자들, 전체주의적인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많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도 원래 불교 국가였지 뭐 이런 독재 국가 아니었거든요. 하여간 2년 동안을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네, 이 기자가 종군 기자로서 뭐 엄청난 그런 거를 봤겠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진을 볼까요? 그래도 이제 베트남 군은 참 이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겠으나 어쨌든 크메르 루즈 학살군들을 패배시키고 캄보디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으니까. 물론 뭐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고 지금도 캄보디아는 군사 독재죠. 어쨌든 그러나 크메르 루즈보단 나니까. 또 그 군사 독재 국가가 캄보디아 국가가 베트남하고는 잘 지내는 어떤 친선 국가가 됐으니까 베트남으로서는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은 이제 크메르 루즈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사람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농사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죠? 네, 그런 어떤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거 여기 보세요. 크메르 루즈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온 가족과 같이 가족끼리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는 우리가 겪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족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요즘은 바쁘니까
아침, 점심 잘 못 먹고 저녁까지 못 먹고 일주일에 몇 번만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가족끼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로부터 독립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다시 가족과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여기 베트남인들 이렇게 지내보면은 상당히 강인한 점이 있는 민족이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가 크메르루즈로부터 그렇게 되었을 때 학살당하고 있었을 때 베트남이 기양 두고 볼 수도 있었죠. 뭐 내 나라 일도 아닌데 뭐 물론 꼭 내 나라 일만이 아닌 건 아니죠. 거기가 남쪽 메콩 델타 지역의 캄보디아와 태국과 라오스, 베트남이 그냥 붙어 있고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고 분쟁 지역이고 역사적으로도 오래 분쟁을 해왔고, 그죠? 그리고 많이 서로가 학살해 왔고 주로 항상 베트남인이 정복민족이었죠. 항상 주로. 그러나 옛날엔 또 반대였죠. 또 어떤 때는 캄보디아인들이 또 베트남을 정복한 건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지역은 굉장히 이익이 첨예한 지역인데 이익 다툼이 어쨌든 그런데 베트남인이 가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거기를 다시 전쟁을 하고 이랬던 것은 굉장히 사진 나중에 다시 보시겠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런 전쟁하고 다릅니다.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군이 뭐 해병대가 들어가고 뭐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항공모함 날아다니고 이런 전쟁하고 다릅니다. 그냥 소총 하나 들고 권총 하나 들고 가서 작대기 하나 들고 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몇 년이고 더위와의 싸움, 벌레와의 싸움, 군주님과 싸움, 그런 싸움입니다. 맨몸으로도 싸우고요. 그런 거를 해치우고 또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직까지도 그 점에 대해서 이 전쟁 영웅들을 높이 치하하고 하는 분위기가 남아있는 사회, 베트남 사회. 또 제가 여기 만나보는 많은 베트남인들 겪어볼 때 물론 되먹지 않은 놈들이 뭐 엄청 많지만은 그래도 뭐 대체적으로는 강인한 민족이라는 점, 그런 거는 제가 부인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상당히 감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캄보디아 저항군이죠. 일종의 캄보디아 반군이 크메르루즈에 저항하는 반군이라는 뜻입니다. 1979년도에 앙코르와트,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 있죠. 궁전을 다시 탈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이거 저도 처음 보는 사진인데요. 네, 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그냥 군이라고 해도 철모도 안 썼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많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물론 뭐 대먹지 않은 놈들 더 많고 천지고요. 네. 사실 이런 캄보디아의 것도 있었지만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베트남의 이익이 더 중요했었겠죠. 당연히 베트남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하여 캄보디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다 하더라도 이 베트남인들 남성들 평소에는 그렇게 놀기만 하고 그런 현찮아 보이는 베트남 남성들이 또 전쟁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은 또 뭉쳐서 이렇게 또 싸우는 걸 보면은 만만치 않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여기서 많이 하게 되고요. 여기 아직도 보면은 그렇게 아직 좀 옛날 그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런가 베트남인들이 말이죠. 이렇게 뭐 꼭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공의 어떤 그런 걸 위하여 희생하고 뭐 이렇게 좀 뭉치고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거. 네, 아직도 그 정신이 좀 남아 있어요. 약간 농경사회 비슷한 거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거 이렇게 저는 대한민국 국민도 이런 건 다시 거꾸로 이런 거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많이들 죽었죠. 베트남 군인들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네, 많이 죽었어요.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다 아는 사진들이죠. 이거 여기 해골들이고 이거 크메르 군들이 다 죽인. 그렇죠? 네. 엄청났죠 이거. 네. 엄청났어요. 요새 이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그 저기 박항서의 축구. 박항서 베트남 축구가 뜨면은 그냥 난리 나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체가. 그런 어떤 국민적으로 공통에 움직이는 열정 그런 것이 아직 베트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쟁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기 중국과 맞짱 떠서 이긴 나라가 중국의 주변국 중에서 말이에요. 중국의 주변국 중에서 중국과 맞짱 써서 최근에 이렇게 이긴 나라가 베트남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1983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약 1900 제가 알기로 한 1900 뭐 이 정도 때 몇 년에 걸쳐서 한꺼번에는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베트남군이 이제 그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하죠. 철군합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캄보디아에 베트남 군이 없죠. 당연히. 이제 독자국가 됐고요. 독립국가 됐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감사의 어떤 이런 캄보디아 아가씨들이 그죠? 이런 꽃다발을 베트남 군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얼마나 여기 보면은 그래도 뭐 별거 아닙니다. 뭐 꽃다발이 뭐 별게 있고 뭐 꽃 먹고 이거 별거입니까? 꽃이 천지고 뭐 이거는 그냥 시장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그냥 따다가 길거리에서 저기 꽃 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엮어 갖고 걸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모습이 일명 감동적인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네. 캄보디아에서 베트남군이 돌아가는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따 베트남 청년 참 체력 빈약하다. 여자가 더 체격이 좋네. 근데 이렇게 빈약한 애들이 말이에요. 성격이 아주 사납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는데 좀 캄보디아와의 관계 특히 요새 그 어제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메콩 델타 지역은 굉장히 수자원적인 면에 물 자원 문제로 인해서 분쟁 가능 지역이고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나라 간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참고가 되셨길 바라고요. 뭐 오늘 재밌게 보셨으면은 추천 버튼 또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요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